네. 류 반장, 바이든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외교 정책은 뭐 다 부정하더라도 어쨌든 대중 강경책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정부로서는 좀 압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이제 유지를 해왔었는데 그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의 초대 장관 지명자들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일제히 대중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강경책이 옳았다, 코로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도 중국의 불공정, 불법적 관행과 싸워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내정자도 더 명확하게 중국의 목표는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중국은 주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Let me just say that I also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was right in taking a tougher approach to China. I disagree very much with the way that he went about it in a number of areas, but the basic principle was the right one, and I think that's actually helpful to our foreign policy. 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직후에, 그러니까 중국 시간으로 새벽 1시쯤에 트럼프 행정부 인사 28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새벽 1시요? 예. 그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만을 기다렸겠네요. 시간적으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기다렸다가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진 모양새인데요. 제재 대상에는 폼페이오 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등 대중국 압박을 주도했던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과 가족은요,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까지 입국이 금지되고 관련 회사와 단체도 중국에서 사업이 제한이 됩니다. 한마디로 중국 관련 일에서 아예 돈을 벌 수 없도록 족쇄를 채워놓은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보복이고요.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계속 할 수 있다. 글쎄 이렇게 말이에요. 압박하는 메시지도 있고 또 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유화의 메시지도 함께 건넸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렇죠. 이제 잘 새롭게 지내자. 관계 네. 맺음을 하자 이런 건데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중국은 새로운 미 행정부가 우리와 마주보고 가고 이견을 조율하고 또 협력을 도모해서 관계를 정상 궤도로 조속히 돌려놓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본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베 트럼프 같은 그런 호흡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뭐 미일 관계가 굉장히 강력한 동맹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상대가 아소다로 당시 일본 총리였고 네. 또 2016년 당선인 신분의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만났던 것도 아베 총리였습니다. 맞아요. 특히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재임 기간 수시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뭐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별장에서 회담을 갖고 막 친분을 과시하기도 그리고 했었잖아요. 같이 골프도 치고요. 맞습니다. 네네. 당시 영상이 있는데요. 今日は、ワーキングランチの前にはチーズバーガーを2人で、共に食べまして、昼食は2回共に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지금의 스가 총리도 가급적 빨리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에게 지금 1순위가 일본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된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1순위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스가 총리의 개인 역량도 관건인데요. 아베 전 총리와는 달리 스가 총리는 외교 경험이 좀 전무하고 익숙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뭐 남의 얘기는 아닌데 자민당 내부에서는 스가 총리의 영어 실력이 수준 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미일 관계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만약 회담을 하자 미국으로 날아가라 해도 지금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서요. 스가 총리가 자리를 비우기도 큰 부담입니다. 네, 뭐 갑자기 자학을 하고 그래요, 저 관장이 또. 자.